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 나의 늦은 30대 고백이라는 책이고요. 철인 작가 강진영, 그리고 출판은 하움 출판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단 한 번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길을 달립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춤하는 순간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게 됩니다. 모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리고 지치지만 남은 모든 힘을 짜내어서 다시 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신과 육체의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면 번아웃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인간은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번아웃을 극복하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이 책 오 나의 늦은 30대 고백은 번아웃을 극복하고 행복과 보람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 오 나의 늦은 30대 고백은 그 저자가 삼사관 학교 출신의 직업 군인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다가 군인으로서 불현듯 번아웃을 맞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번아웃의 원인을 차근차근 분석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번아웃에서 탈출해서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기록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직업이 군인이기 때문에 책에는 물론 군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분들이나 오래전에 군대를 제대한 분들이라면 알기 쉽지 않은 아주 요즘의 군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독자분들이,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병으로서의 생활이 아니라 장교의 군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색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의 입장에서 마음의 편지라는 걸 써본 경험은 있어도 장교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는 이야기는 또 다른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본문 중에서 저자가 지휘관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흔히 지휘관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다. 결론적으로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시야를 좀 더 넓게 전체를 보라는 뜻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면 좋겠지만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숲을 바라봐야 하는 직책인지 나무를 바라봐야 하는 직책인지 잘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벌레들이 가득하여 열매가 썩고만 있는데 숲을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군대라는 조직을 잘 표현한 역할에 대해서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군대뿐만 아니라 어떤 큰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책 오 나의 늦은 30대 고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큰 사건 하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자가 중대장으로 취임한 지 2주 만에 번아웃이 찾아와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번아웃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일부와 또 자기 자신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 그런 이부가 섞여 있는 도전과 극복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자가 군에서 겪은 번아웃과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지만 꼭 군부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조직에 지쳐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어떤 형태든 조직의 일원으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공감이 갈 이야기다 생각이 됐고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과연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조직의 문제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을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무슨 병인지 알아야 하는 게 우선이다. 무슨 병인지만 알아도 50% 해결됐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따라서 조직 운영자는 해당 조직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진짜 조직을 아프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행동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오 나의 늦은 30대 고백은 이 저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된 번아웃을 극복했던 그 과정과 방법을 담백하게 기술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저자는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꼬여있던 응어리 같은 것을 풀어내기도 하고 또 객관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관찰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번아웃의 아픔을 극복하는데 읽기와 쓰기도 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책과 독서 그리고 글쓰기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도움을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읽기와 쓰기의 효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부분이었고요. 저자가 번아웃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저자는 풀코스 마라톤은 물론이고 100km를 뛰는 울트라 마라톤도 2번이나 완주했고 한라산이나 치악산을 50에서 60km 뛰어다니는 트레일 러닝도 완주했습니다. 게다가 철인 3종 경기까지 마스터해서 철인 작가라는 필명으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하고 움직였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저자도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빛나는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 있게 이것저것 해봤기 때문이다. 그저 하나만 고집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한 것이다. 시도는 내가 취하는 행동의 결과가 불확실할 때 행동하는 것이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용기 있게 행동해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열정이며 노력인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주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바꾸기 원한다면 시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늘 모두에게 두렵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하다 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다음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 오 나의 늦은 30대 고백은 한 사람의 고난과 극복에 대한 이야기이며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오 나의 늦은 30대 고백 철인 작가 강진영 지음 하움 출판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가 조직의 문제로 볼 것인가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은 해당 조직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진짜 조직을 아프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을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이다. 첫째,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남 눈치 보지 말 것. 남들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말 것. 그게 부모가 됐든 상급자나 동료가 됐든. 둘째, 내가 뭘 하든 모든 일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지할 것. 셋째,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남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를 꼭 구분해야 된다. 나의 만화, 에너지 자원은 무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머릿말.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다. 만약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무언가 하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일 것이다. 사랑하는 이를 목숨과 바꿔서라도 살려내더라도 그가 아무런 기억도 못하고 그 아무도 그의 행동을 기억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저 아무 의미 없는 헛짓거리에 불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행동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아야 하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꼭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인정이란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인정을 원한다. 호랑이 역시 죽어서까지 자신의 가죽을 남김으로 인정을 구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 내가 잘난 것만 인정받는 것뿐 아니라 못난 것까지도 말이다. 이 욕망은 내가 어릴 적부터 충족하고 싶어 했고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어리광을 부리며 나의 모습들을 알아달라며 울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도 별난 내 성향을 자랑하기도 했다. 생도 때는 수양록을 쓰면서 언젠가 누군가 내 글을 읽으며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주겠지 하며 기대를 했었고 장교로 임관하고 나서는 노트에다가 틈틈이 내 생각들을 기록해왔다. 아마 내 모습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나는 인생을 살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 기억들이 사라진다면 결국 나라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나라는 존재가 생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나라는 사람이 30년 넘게 겪었던 소중한 경험들을 하나하나 담은 기록들이다. 내 인생 전부를 담지 못했지만 지금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았던 내 어릴 적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30년 인생을 모두 담았다. 책 내용 속에는 행복한 기억들도 있지만 대부분 힘들고 아픈 기억들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이 잘난 것만 알리고 좋았던 경험들만 기억하고 기록하려고 하지만 나는 나의 부족한 점, 그리고 좋지 않은 기억들 역시 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 믿어왔으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역시 모두 포함되어 있다. 책을 쓰면서 솔직히 힘들고 두려웠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기억을 다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것, 그 자체가 충분히 고통스러웠으며 내 부끄러운 기억들을 사람들이 읽고는 비웃지 않을까. 그리고 내 자식이 나중에 커서 내 책을 읽는다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었다. 그럴 때마다 내용을 뺐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며 자신있게 내 모습을 세상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하였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솔직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생각에 큰 동기를 얻어 이 책을 완성시킨 것 같다. 이 책의 구성은 내가 2022년 6월 춘천에 있는 부대로 전입 와서 중대장으로 취임한 지 2주 만에 번아웃이 찾아와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낸 기억들이다. 번아웃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일부와 다시 자신감을 찾기 위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가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2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대부분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내용들 뿐이다. 어릴 적 아빠와의 갈등에서 시작해 자퇴하고 싶었던 생도 시절, 죽을 둥 말 둥 일을 하던 참모 시절과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번아웃 시기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30대까지의 모든 아픈 경험들과 그 경험들 속에서 우러나온 솔직한 고백을 담은 내용이다. 그렇다 보니 다소 철학적인 내용이 섞여 있지만 내가 철학자도 아니고 심도 있게 파고들어 연구를 한 것도 아니라 그냥 가볍게 읽어줬으면 한다. 2부에서는 오로지 내 자랑일 수 있지만 내가 여태껏 살면서 진정 행복했던 순간들, 성공했던 순간들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 내가 책을 쓸 수 있을 만큼의 큰 자신감을 얻은 경험들과 2차 중대장 때와는 달리 세계적인 CEO, 최고 경영자처럼 훌륭하게 조직을 관리했던 1차 중대장 시절, 그리고 울트라 철인이 되기까지의 피나는 과정들을 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내 소중한 경험들을 읽으며 나와 같이 번아웃이 찾아오더라도 나보다 더 지혜롭게 극복해냈으면 한다. 그리고 장교를 꿈꾸거나 아니면 전국 각지에서 힘들게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장병분들은 내가 군 생활에 회의감이 들었던 부분들을 잘 읽고 지혜롭게 발전시켜 주었으면 한다. 또한 울트라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내가 번아웃 때 항상 숙소에서 들었던 노래를 소개한다. 위대한 쇼맨 OST인 This Is Me 라는 곡이다. 이 노래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친다.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당하고 그토록 신뢰했던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을 받았더라도 용기 있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무대 위에 서서 있는 힘껏 이게 바로 나야, This is me 라고 외치며 노래를 하던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 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 서서 있는 힘껏 외치고 싶다. This is me.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야. 제1부 번아웃. 번아웃, 영어로 번아웃으로 불타 없어졌다는 뜻이다. 일어설 힘조차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불타 없어진 것이다. 여러분은 살면서 번아웃의 경험이 있는가? 아마 나보다 더 심한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내가 번아웃으로 인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들과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부끄러운 기억들을 들춰내 진짜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내 인생을 바꿀 귀하고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마 나에게 이런 뼈아픈 번아웃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 책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1장 번아웃의 시작 1. 2차 중대장의 2주 한강에서 올라오는 기다란 북한강 그리고 그 사이에 드름산과 사막산 아기자기한 섬들이 하나 둘씩 떠있고 소양교 밑에 수호신처럼 우뚝 솟아있는 소양강 처녀상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곳 낭만도시 춘천이다. 춘천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보다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서울에서 춘천을 잇는 북한강 자전거 도로가 춘천을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었다. 바로 눈앞에 시원하게 뚫린 북한강을 따라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다. 항상 포천과 가평에서 냄새나는 시골길을 달려왔던 것과 비교도 안 될 즐거운 삶을 살 것 같아 벌써 설렜다. 게다가 수영장도 곳곳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철인 3종을 연습하기에 이만한 곳도 없었다. 이런 곳에서 군생활을 하게 되다니 서울에서 근무하는 동기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 아무리 내가 연이어 바로 2차 중대장을 하게 되었지만 이런 곳에서는 중대장을 한 번 더 하든 그보다 더 어려운 직책을 하든 뭐든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